접신. A 너구리는 장타에 아이언샷이 좋고 거기다 칩샷도 정확하고 퍼터까지 완벽해 연장 4번을 챔피언 T에서 73타를 쳐댔다. 글쎄 챔피언 T에서 뭐가 씌였는지 접신이 되었는지 도저히 감당이 되지를 않았다. 거기다 수시로 버디의 이글갑까지 아무튼 언어구리 때문에 여러 너구리가 곡소리가 나고 코피가 난데다 생리까지 터져 피바다가 되었다. 히읗히읗히읗 무당이 되기 위해 구슬해 접신 신내림을 받은 듯했다. A 너구리의 접신된 아우라가 빛나 보였다. 그러던 언어구리가 오늘 드디어 무너져 내렸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고통스런 얼굴처럼 되었다. 다른 너구리들은 기뻐했고 바람이 이루어졌다. 히읗히읗히읗 A 너구리한테 처참하게 깨지면서 그동안 김전무는 얼마나 우울했는지 밥맛이 달아날 정도였다. 이렇게 세월 보내다 집안 기둥 뿌리채 뽑히지 않나 앞날이 걱정스러웠었다. 헌데 A 너구리는 거기다 매눈을 가지고 있었다. 김전무가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정확히 분석해 조언을 해주곤 한다. 일종의 승자의 자비심 어린 수업료 낸 레슨이 아니었나 싶다. 여간에서 적군에게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A 너구리는 비법을 공유하는 좋은 선수다. 아무튼 코가 빠져있던 김전무가 A 너구리 진단 처방을 받아 오늘 날라서 1등을 했다. A 너구리가 공연히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후회 반 중얼거렸다. 사실 가르쳐준다고 바로 교정이 되는 건 아니다. 헌데 감전무는 여우처럼 팁을 얻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편이다. 아무튼 감전무는 오늘 체에서 묵었던 체중이 싹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밥맛이 확 돌았다. 키읔키읔키읔 이런 배짱이 같은 생활을 거의 40년을 해왔다. 그러니 탄핵을 당해도 싸다. 약혼. 누가 당신의 능력을 최초로 인정해 주었나? 글쎄 옛날 이야기이다. 우리 집 할머니와 47년 전에 약혼을 했었다. 당시 약혼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으면 바로 결혼을 했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약혼녀 측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화려한 약혼식을 했었다. 김전무는 휴직을 하고 27세 나이에 2년간 자비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부산에 갔어야 했다. 약혼식에 양가의 어른들을 모시고 중국집 연경궁이란 곳에서 약혼을 했다. 사실 우리 집 가족은 약혼녀 집안의 사회적 위치에 비해 초라했었다. 처가의 오빠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친척 오빠는 치안국의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고 대부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었다. 반면에 우리 쪽은 홀어머니에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인사가 없었다. 그래서 교회 어른을 초대했었는데 그분은 동네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였다. 헌데 나는 하나도 기가 죽지를 않았었다. 모임 중에 가족 대표로 덕담을 해주는 순서에 치과 의사 양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약혼자 김구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작혀보았는데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아도 죽지 않고 살아 나올 의지가 강한 청년이라고 독백을 하셨다. 그분의 인정 섞인 덕담이 살면서 큰 용기를 주었다. 그래, 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 하는 체면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 사실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잡초처럼 강하게 어려서부터 집안을 이끌어야 할 환경이었다. 나를 인정해 주셨던 어른이셨던 치과 의사도 유명해지면서 엄청 성공하셨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을 얻는 것과 같다. 충격. 딩신이 살면서 가장 충격받았을 때는 언제인가? 70평생 살면서 5만 가지 크고 작은 충격을 겪고 살았다. 사업체에서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크게 다쳐 큰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태리 식당 할 때 가장 바쁜 금요일 저녁에
종업원 주방장하고 이놈이 파업을 해서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은 아내와 다투고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아닌가 싶다. 막상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머리가 복잡했고 갈피를 못 잡았던 때가 있었다. 일단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걸 뒤로 미루고 별거로 들어간 지 5개월 차이다. 당분간 충격이 많이 줄었다. 히읗. 캐나다에 사는 후배가 3달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 배우자의 사망이 아닐까 싶다. 평소 다투며 왼순이 악순이 해도 다시 볼 수 없는 사별은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 싶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읽었다. 가지 않았으면 하는 계절도 어김없이 도망가고 평생 사랑하고 싶었던 사랑도 언젠가는 떠나간다. 삶이란 그렇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없다. 영혼을 바라고 욕심을 품으면 내 마음 만 다친다. 우리는 무언가 바라는 것보다 그냥 마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다가오는 것들을 그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계절 속에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안목. 내 주변 우찌 된 일인지 돈 되는 건 피해가며 살았다는 백성이 여럿이 있다. 돌이켜보니 김전무도 인생 한 바퀴 돌며 돈 되는 걸 피해 다녀 부자가 못 되었다. 히읗. 한때 뉴욕에서 버지니아에서 조지아가 개발될 때 붐이 일어나 많이들 내려갔었다. 그때 25년 전에만 해도 유타에 투자하든지 조지아에 투자했으면 지금쯤 꽃길을 걸었을 텐데 돈 피해 다닌 백성들 공통점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짧아 헛바퀴 돌며 살지 않았나 싶다. 그나마 자식 복이 있어 아들 회사에서 일해서 월급도 받고 소셜연금도 받고 살고 있다. 돈 버는 재미가 재미 중에 제일 재미있다고 하는데 평생 그 재미를 못 보고 고생만 했다. 헌데 그 재미있는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어째든 푼돈을 벌며 겨우 연명을 해왔다. 이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 선택을 한 뒤 후회하는 사람은 늘 후회하며 모든 선택이란 미련을 남기기 마련이고 후회란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이 실패할 때 오는 거라고 한다. 그러니 어느 게 더 나을까 더 옳은가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어느 걸 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나고 보니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선택했었다. 그래, 한편으론 원하는 만큼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몸이 건강의 축복이다. 지나고 보니 돈도 돈이지만 건강한 체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며 산다. 건강이 받쳐주니 일주일주 6회 라운딩을 하고 사는 재미가 꿀맛이다. 골프는 후회 없는 선택이다. 히읗. 돌담길. 언제부터인지 아내와 나는 둘이 다정이 있는 것보다 친구 부부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을 때 더 분위기가 좋았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게 없어서인지 업무가 아니면 할 말은 더욱 없다. 그래서인지 함께 손잡고 걸어본 지도 너무 오래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누군가 이런 글을 남겼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걷고 싶다. 내 눈빛만 보고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걸음걸이만 보고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나의 투정이라도 미소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과 걷고 싶다. 걸음을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사람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며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하얀 이 드러내며 웃는 모습까지 포근한 삶의 모습을 느끼는 속에서 가끔씩 닿는 어깨로 인해 약간의 긴장까지 더해주는 그런 사람과 걷고 싶다. 이제는 세월의 깊이만큼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하고 흰 머리칼은 바람 때문에 자꾸 드러나며 앞가슴의 속살까지 햇볕에 그을렸어도 흘러간 먼 시절의 풍뎅이 죽음에도 같이
울면서 하얀 얼굴의 소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과 걷고 싶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게 돼 있다.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찬밥 신세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도 착각을 하고 누군가 찾아올 옛사랑을 기다리며 산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걷고 싶다는 오광수 시인의 시가 오늘따라 가슴에 와닿는다. 예전에 데이트를 할 때 많이 걸었던 기억이 있다. 주로 돌담길을 많이 걸었다. 덕수궁 돌담길, 경복궁 돌담길, 그 시절이 그립다. 사람이 좋으면 아무리 먼 길도 걸으면서 힘들다고 생각지 않았다. 걸으면서 가끔씩 닿는 그 여자의 살결은 긴장과 짜릿했던 느낌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땐 말이 없이 걷기만 해도 그렇게 좋았었다. 그 여자와 사랑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다. 세간살이 넓히고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살다 보니 그 여자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고 경년기를 넘기며 어느 날 사랑이 미움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와 이젠 옛사랑을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온 듯하다. 어느 날부터인지 같이 있으면 좋기보다는 어색한 쪽에 가깝다. 무엇이 연인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넉넉지 못한 생활고의 고단한 삶의 대가가 아닌가 짐작이 간다. 이렇게 살다 어느 한쪽이 호련히 떠나버리면 너무 그리울 것 같다. 욕심. 연장 3일을 기온이 내려가 우리 골프장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골프장에 뛰어가 보니 열려 있어 너구리들을 급하게 불렀다. 어제는 오랜만에 걸어서 골프를 쳤다. 걸으면 46불 타면 66불이다. 20불 아끼고 걷는 운동도 되고 그래서 가끔은 걷는다. 너구리 하나가 구호를 마치고 일본제 단팥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배가 고파 덥석 먹었는데 김전무가 13월 파삼에서 니어에 스킨 3개 튼 걸 파로 먹어서 돈을 왕창 받아야 하는데 빵값으로 까자고 생떼를 썼다. 히읗히읗히읗. 그 친구는 늘 빵을 간식으로 가져와 나누어 주곤 하는데 자기가 이기면 빵값을 안 받고 지면 빵값을 몇 배로 쳐서 받는 습성이 있다. 아무튼 매번 속으면서도 빵을 얻어먹곤 했다. 다음엔 절대로 빵을 줘도 안 먹여 하면서도 잊고 먹기 일수다. 히읗히읗히읗. 그 너구리가 우리 팀 중에 가장 자산이 많은 부자한데 웃기는 청춘이다. 우린 매일 골프를 치며 재미있는 드라마를 쓴다. 글쎄 며칠 만에 누워만 있다가 18홀을 걸어서 인지 무척 피곤했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다. 잘한다. 내 주변에 무지 똑똑한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진짜 열을 아는 친구다. 똑똑한 것에 비해 그냥 저냥 겨우 먹고 산다. 박식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사업에 실패 하거나 사기당하는 예가 많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에게 당한다. 그 공통점과 특징이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친구가 없고 남의 말이나 충고를 듣지를 않고 마이웨이를 가는 욕심 많은 꼴통들이다.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사랑받지는 못할 망정. 미움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미움을 달고 사는 친구다. 인간관계란 묘하다. 나보다 10살이 위인 재벌 선배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루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간이 누군지 아느냐 묻는 것이었다. 글쎄 곰곰이 생각해도 답이 시원치 않았다. 그 선배왈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인간은 욕심 많은 인간이라며 이런 인간. 주변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단다. 맞다. 나 역시 욕심 상당히 많았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 욕심을 움켜쥐고 살 것 같다. 언제나 그 욕심을 내려놓을지 모르겠다. 모든 어리석음이나 분열은 그리고 미움은 욕심에서 시작된다. 나나나을 3번 외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도망간단다. 그래도 70이 넘으면서 억지로라도 욕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낀다.
비자금이 꽤 있는데도 마누라한테 늘 현금을 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손을 안 벌리고 산다. 히읗 히읗 시읒